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 장마감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요. 시장이 한국 증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재미있는 그 카피를 하나 봤는데 그 카피라이트요. 그 한국 증시를 요즘 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한국의 국기를 달고 다니는 그 비행기를 플래그 캐리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 증시를 국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제가 어떤 카피를 봤냐면은 요즘 그 배추 아시죠? 김치 담그는 배추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아직 가격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장은 못 오르는데 배추값은 많이 오른다. 김치가 김치를 파시는 그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 배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광고였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그 주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추 가격의 상승을 국장은 못 오르고 있는 이 현실하고 대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학적으로 광고를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지금 한국 증시의 모습이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안 좋다, 안 좋다. 북한 때문에 안 좋다. 정치인들 때문에 안 좋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만 나열을 한다라면은 그건 불평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하나라도 시장에 대해서 좀 증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라도 배우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배우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날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더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앞에 미리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시장에 좀 요즘 분위기에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모양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그 116달러에서 맥점을 말씀드렸었고, 이게 최근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4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116달러일 때 맥점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때 8월 달에 반도체 급락할 때 얘기예요. 그때 엔비디아가 거기 한 상반기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10대 1 액면 분할을 했는데 엔비디아 정도의 이슈몰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AI의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시적인 그런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했을 때에는 그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게 엔비디아 정도의 신뢰성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가가 8월 초에 굉장히 휘청휘청할 때요. 엔비디아가 한 90달러까지도 밀렸을 거예요. 그때 116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맥점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40달러 때까지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며칠 전에요. 그리고 이제 이 140달러의 의미는,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장중 가격 말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4%대, 5%대 정도의 최근 급등 대비로 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지금 레벨업이 됐다. 레벨업이 왜냐면은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 레벨업이 됐고 어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업 수준에서
당분간은 이게 그 이제 주가가 뭐 어제처럼 그 조정이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레벨업된 그 범위에서 주가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그 이제 숨고르기 국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패턴은 레벨업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슈팅 앤드 레벨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최근에 이런 그 장면을 목도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 증시가 부양책이 나오면서 여기가 뭐 한 여기가 2600선이라고 했죠. 2600선에서 여기 고점이 3500까지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한 30%. 지수가 뭐 이게 정말 단기간이죠. 한 2주 정도 만에 2600선에서 3500까지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30% 정도 이렇게 가는 거는 물론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그 카드가 있었는데, 역시 그 경기 부양의 그 300조,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정도의 부양은 한 주가가 한 15% 정도, 맥스 한 15% 정도까지는 그 부양 효과가 분명히 있는 좋은 그 호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15% 이상의 3,500선까지 올라간 나머지 추가적인 15%는 역시 슈팅으로 봐야 된다. 슈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슈팅에 그 해당되는 영역은 이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지금 현재 지수가 한 3,20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600선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3,200, 이게 보면은 그 부양에 의한 레벨업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200, 3,300을 넘어선 이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거는 역시 슈팅 영역이었고, 이제 그 정상적인 레벨업 수준인 3,200선, 3,300선에서 지금 이 화살표가 머물러 있는 이 구간에서 또 이제 그 상당 기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슈팅의 영역이 나온 거는 반납이 되고 난그 나머지 부분의 레벨업이 유지되는 그런 수준에서 그 시장이 이제 중국 증시는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여기는 레인지라는 말을 써봤는데요. 레인지 한국 증시 이렇게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 이걸 레인지 뭐 다른 말로는 비슷한 말로 박스권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국 증시는 그 레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올라가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거를 레인지 장세, 그러니까 레인지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현재 레인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그 매물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슈가 조금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원위치가 되는 그런 레인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 증시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엔비디아의 모습, 중국 증시의 모습, 한국 증시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그 증시의 모양을 이렇게 제가 그 구분을 해서 모양과 그 용어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구분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한국 증시가 다시 레인지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어제 여기서 그 엔비디아가 레벨업이 됐지만 어제 한 4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빌미가 된 부분은 역시 이 종목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ASM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ASML 제가 이게 마지막에 있는 L자가 리소그래피라고 했죠. 리소그래피라는 거는 그 광원이라는 거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여러 개의 그 광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발광체가 뭐 형광등도 있을 수 있고 태양도 있고 무슨 수은등도 있고 그 빛을 만들어주는 그 원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 리소그래피는 그런 그 광원들을 이용을 해서 그 반도체의 어떤 그 설계도 하고, 또는 그 반도체의 어떤 그 테스트도 하고, 또 반도체의
어떤 노광이라든지 노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빛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거를 집어넣는 또는 그 빛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이제 어떤 그 화학적인 그 효과가 나도록 그 빛을 쏘여주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거를 노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ASML은 그런 쪽의 그 장비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ASML이 그 유명한 이유가 이 회사가 흔히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하거든요. 슈퍼을이라고 하는데 갑을 관계에서 을은 을인데 어마어마한 슈퍼을 미국 발음으로 그냥 슈퍼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왜 슈퍼을이냐면은 물론 이 회사는 장비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이 장비가 없으면은 실제적으로 또 이 장비가 없으면은 치명적으로 업황에 치명을 입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을은 을인데 오히려 강한 을이다라고 해서 슈퍼을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이 슈퍼을하고 거래를 하는 회사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정도 된다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ASML하고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비 하나가 수천억 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ASML하고 거래가 가능한 그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TSMC 이런 회사들 정도밖에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래 이제 이런 그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업체에서는 또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국적은 네덜란드 국적의 회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여기 이쪽 지점에서 보면 이거 지금 500달러대인데 사실은 500달러대 이전에도 한 2022년 그때 이제 코로나 탈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300달러밖에 안 됐어요, 주가가.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2024년 올해 7월 달에 1100달러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7월 이후에 8월 반도체 그 순환이 있었잖아요. 8월 달, 9월 달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700달러대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다 얘기하지만 이 ASML 같은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만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ASML이 최근에 이제 10월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좀 했잖아요. 이게 반등을 좀 했는데 이게 반등을 했다가 어제 하루에 이 반등했던 거를 다 토해내 버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마치 네덜란드가 그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는 그 영화들이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공포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그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자, 그거와 비슷하게 이 ASML이 어제 하루에 이렇게 거의 뭐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한 거를 하루에 16%를 토해내 버렸으니까 공포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상징성이 있는, 그리고 이 ASML은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대표 기업이긴 하고 그 네덜란드의 시가총액 상위 1위이긴 하지만 또 미국 나스닥의 그 DR 형태로 해서요. 그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듀얼 리스팅, 이중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100달러대에서 14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100달러 기준으로 하면 한 40%가 올랐으니까 차익 어제 이런 그 ASML의 이 주가 급락을 보면서 역시 그 엔비디아가 그 차익 또는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판단되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럼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체로 봤을 때도 시총 2위, 엔비디아가 미국 전체 증시 전체로 봤을 때도 시총 2위.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스닥에 들어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죠.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는 당연히 시총 1위겠죠. 엔비디아가요. 그럼 엔비디아가 어제 그렇게 한 4%, 5% 빠지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5%또 그렇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총 2위, 시총 1위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레인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는 역시 이렇게 그 연관성이 있었다. ASML 그리고 엔비디아의 조정 그리고 그로 인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한 4%대 이상의 급락, 5% 정도의 급락이 있었었고, 그게 오늘 한국 증시에 바로 연결이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국 증시 코스피는 역시 레인지에 갇히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레인지 얘기하니까요. 제가 아까 아까 뭐 김치, 배추, 국장 얘기하면서 해학적인 그런 표현을 봤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오늘 좀 해학적인 그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레인지 아까 의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의미의 레인지도 있지만,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전에서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레인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자레인지가 리소그래피 아까 좀 전에 뭐 빈 얘기도 했지만 ASML에서 그 레인지에서 쓰는 전파를 전파가 아니고 전자파를 마이크로파라고 해요. 마이크로파라고 하고 그 마이크로파보다도 더 이렇게 약한 파가 그 앞에 전파라는 게 있어요. 그 전파 우리 그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안테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텔레비전 수상하고 하는 그 전파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약간 강한 파가 이 마이크로파보다 이제 그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반환부가 있는 거고 점점 이렇게 강한 것이 그 자외선에 해당되는 그 빨주노초 보호 다음에 있는 게 자외선이고요. 자외선 벗어나면은 또 이제 방사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파파, 베타파 뭐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방사선 이런 거는 피부에 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방사능 거기에도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좀 비교적 안전한 파동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파인데 전자레인지 막 돌리면은요 마이크로파가 이제 비교적 이렇게 이렇게 파장이라고 하죠. 사이클이 좀 6cm 정도 되는 그런 이렇게 좀 비교적 약한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자파 자체로는 파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막 회전하면서 돌아가잖아요.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중에 그게 이제 빛들이 중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간섭 효과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파도 이렇게 되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이에 이게 다시 한번 중첩되고 이렇게 되면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열로 이제 음식이 따뜻해지는 건데 개미를 넣어가지고 마이크로 팔을 돌리는 레인지에 개미를 집어넣으면은 개미가 죽을까요, 살까요? 개미가 살아납니다. 개미가 이 촘촘하지 않은 이 파동의 사이사이를 움직여 가지고요. 이 개미가 피할 수가 있어요. 개미가 몸이 작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마이크로파는 개미한테는 감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지 않는 이 빨간색 선을 피해 가지고 이런 데로 살짝 피할 수가 있다고 해요. 개미들은요. 그래서 개미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살 수가 있다. 자, 그럼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전자레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미 얘기를 할까요? 자, 아까 이거 레인지라고 했죠? 우리 지금 시장이 한국 증시가 레인지에 갇혀져 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전자레인지에서 살아나는 개미처럼 레인지에 갇혀져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요,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요, 자,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타 수익 낼 수 있으면 단타 수익 내면서 또 이렇게 레인지에 갇혀 있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수익 낸 걸로 포트폴리오 비중 더 사도 되는 종목들 사고 또 이게 레인지라는 거는 무작정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올랐다 돌아오는 이런 과정 중에 이 과정에서는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전자레인지 안에서 이 파동 속에서 자기라고 동물한테 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가
이 선들을 피해가면서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해내는 그런 것처럼요. 나름의 이 어려운 그 마이크로파 속에서 개미가 생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역시 레인지에 갇혀 있는 한국 증시에서 개미들의 생존 전략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을 하셔서요. 그 어려운 장세일수록 혼자 하시다 보면은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대표 직통 문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010-6656-9502, 010-6656-9502로요. 문자로 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벌써 주 중간이네요. 또 그렇지만 내일하고 모레 또 이번 주 증시가 남아 있으니까요. 또 내일하고 모레는 오늘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대를 해 보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